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사이트 회원 인증 모듈인 디바이스라는 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부분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잼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잼은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레일스의 튜토리얼에도 이제 공식 문서 튜토리얼에도 적혀 있는 디바이스 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항상 회원 가입을 집어 넣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회원 가입에 대한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인 레일스에서는 이 회원 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잼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잼들 중에서 디바이스는 무려 58%의 이제 그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얼마나 개발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루비 툴박스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왜 회원 인증 모듈로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거의 독주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공식 레이스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회원 인증은 레이스 상에선 디바이스로 주로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기능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가입, 탈퇴,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수정. 이 5가지는 정말 기본적인 거죠. 어디를 가도 항상 있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추가적으로 있는 기능을 보면은 이제 메일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좀 건드려야 돼요, 좀 설정을. 그리고 이제 계정 정지, 계정을 락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IP 기록을 남겨서 이제 뭐 IP 기록을 남겨서 그걸 뭐 추적을 하는데 나중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지를 남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해시화라고 하거든요. 해시화. 근데 이건 뭐 컴퓨터 공학을 배우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모르시면 그냥 암호화 하면 된다, 암호화 시켜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솔팅을 이용해서 뭐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해킹 이런 것도 이제 막아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안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스 잼을 깔게 되면은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아니라 웹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러 이제 회원 가입하는 웹페이지, 뭐 정보 수정하는 웹페이지, 뭐 여러 가지 웹페이지들을 이 잼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네, 어쨌든 10개가 넘는 페이지가, 10개가 넘는 액션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디바이스 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적은 노동력으로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 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디바이스 잼을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제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참고로 이런 어떻게 하면 내 사이트에 적용을 시킬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GitHub나, 만약에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랑 GitHub나 아니면 개발 문서를 읽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희 강의에서 그걸 읽기가 좀 귀찮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뭐 개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잼 파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잼, 그러니까 어떤 모듈을 달기 위해서는, 잼을 달기 위해서는 잼 파일을 작성을 해서 번들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건 공식 문서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디바이스 문서에 써져 있는데, 레이스 제네레이트 디바이스 땡땡 인스톨, 이 명령을 쳐야지 기본적인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저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잼 파일 작성을 한번 볼까요? 잼 파일을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잼 디바이스 요걸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번들 인스톨이라는 이 명령을 쳐줘야 됩니다. 이 명령을 쳐야지만 이제 잼 파일에 있는 이 목록을 읽어서 컴퓨터가 이제 없는 잼을 설치를 해주게 돼요, 컴퓨터가. 그러고 나서
레이스 g 디바이스 땡땡 인스톨. 네, 요거 땡땡 안 썼네요. 네, 땡땡 인스톨을 쳐야지 이제, 그러니까 설치가 되고 나서 쳐야지 이제 기본적인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생성해 줘야 돼요. 이제 모델 생성은 저희들이 원래는 레이스 제너레이트 모델 뭐 어쩌고 모델 이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디바이스 모델을 생성할 때는 얘네들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죠. 레이스 제너레이트 디바이스 유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유저라는 이름의 이제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근데 이 회원 관리하는 테이블 이름을 유저로 꼭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뭐 이걸 멤버 이런 식으로 레이스 제너레이트 디바이스 멤버 이런 식으로 이제 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유저를 추천해요. 왜냐면은 다른 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말고 다른 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에 대한 테이블 이름을 유저라고 가정하고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게 유저가 아니면은 이제 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회원에 대한 건 유저로 만드는 게 좋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레이크 db 땡땡 마이그레이트를 치면은 이런 테이블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메일이 들어가고요, 이 테이블 안에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가는데 그냥 패스워드를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서버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우리 웹사이트 사용자 A씨는 암호 자체를 이제 노출되지 않아요. 암호화된 암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암호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시켜놓고 저장하기 때문에, 해커가 내 웹사이트를 통째로 해킹을 한다 해도 그 A씨는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노출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유출이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사인 인 카운트,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한 횟수, 뭐 현재 로그인한 IP, 뭐 나중에 언제 가장 이게 이게 지금 언제 로그인했고 가장 최근에 언제 로그인했고, 그리고 뭐 IP, 뭐 가장 최근 IP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치게 되면은 이제 route.rb에 device for users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우트를 따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회원 로그인, 뭐 회원 가입, 회원 탈퇴 이런 웹페이지들이 자동적으로 route.rb 파일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단계를 방금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5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좀 더 설정 파일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 편이기 때문에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디바이스 잼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이 웹페이지가 여러 개 생성된다 하더라도 저희 원래 있는 웹페이지에다가 뭐 로그인 버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현재 유저를 뭐 이용해서 현재 로그인한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기능을 만들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도움이 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urrent user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어떤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의 글쓴이가 누군지 제가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러 상에서 뭐 이제 그 뭐 유저 아이디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 값을 불러올 때 어떻게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 값을 불러올까, 그걸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current user입니다. 그래서 이제 current user.id 이렇게 만약에 컨트롤러에 적어 놓으면은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 값을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 값이 1이면은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이메일 알고 싶다, 그럼 current user.email 하면은 이메일이 이제 반환되게 되고, 그리고 뭐 현재 사인인한 IP를 알아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current user를 치게 되면은 컴퓨터가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찾아서 여기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이제 모델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신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뭐 유저 뭐 find 해가지고 하나 찾는 거 있죠. 그 하나 찾는 게 이제 current 유저랑 뭐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user.find 현재 로그인한 사람, 이게 바로 current 유저랑 거의 똑같은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urrent 유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로그인한 유저의 데이터를 current 유저를 이용하면 불러올 수 있다. 이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user signed in 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현재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만약 유저가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게 true 값이 되고요. 그리고 유저가 현재 아무도 로그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이 사용자가 로그인 하지 않았다. 그럼 false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잖아요. 뭐 네이버만 봐도 그래요.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 하라는 버튼이 있고, 로그인을 이미 했으면 로그아웃 버튼이 생기죠. 그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 유저 사인드 인을 이용하면은 그런 식으로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로그인하면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보면은 if user signed in 이런 식으로 유저가 사인 인 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제 로그아웃 버튼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 되네요. 네, 잘못했네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꿔야 되죠. 만약에 로그인을 했으면은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고, 아니면은 로그인 버튼이 나오도록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뷰 파일에다가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uthenticate user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해당 액션이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저희 컨트롤러에다가 이런 식으로 authenticate user only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고 액션 있죠. 이 컨트롤러에 적혀 있는 고 액션들은 이제 로그인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액션으로 들어가면은 튕겨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도와주는 게 authenticate user다. 그래서 만약 before action이라는 요 명령어에 대해서 전에 배우셨다면은 좀 요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걸 모르신다면 요 코드를 잘 보고 따라서 써보세요. 네, 여기가 액션이고요. 땡땡 뭐 show, 땡땡 뭐 crea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 안 했으면은 튕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있죠. user signed in, 뭐 current user, authenticate user, 이 세 가지는 잘 보면 user라는 말이 세 다 들어있죠. 이 유저, 만약에 제가 아까 모델을 생성할 때 유저라는 이름으로 안 생성했다, 만약에 내가 멤버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다, 레이스 제너레이트 디바이스 멤버로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들도 이름이 바뀝니다. current 멤버가 되고요, 멤버 signed in이 되고, authenticate 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니까, 처음 하시는 때는 항상 이제 유저로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웹사이트 회원인증 모듈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